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무등산 북쪽 기슭에 가면 무등산과 광주호가 만나 인문의 호수를 빚어냅니다. 가사문학이라는 조선시대 문학의 진수와 호수공원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인문의 호수 광주호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광주호 호수 생태원은 무등산과 세계 지질공원에다 물을 주제로 한 호수 생태공원이라는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명품 공원으로서 새로운 자연보고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힐링 공간이자 희귀 동식물의 안식처는 물론 주변 정자와 원림, 가사문학이 어우러져 한편의 인문학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참으로 귀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등산과 가사문학이 빚은 인문의 호수 광주호를 가다. 호수와 인문학이 빚은 생태원의 탄생. 지난 2013년 3월 4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이래 광주호는 변신을 거듭했다. 가사문학과 호수 생태계가 결합돼 생태와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1976년 댐이 조성될 때만 해도 그냥 농사 지을 요량으로 물을 가두어 놓은 댐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밋밋하게 광주댐이었다. 2000년대 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쪽 그 광주 생태원에 네. 와 계신데요. 네.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 사세요. 네. 이곳에 자주 오는 편인가요? 가끔 와요. 아, 예. 오실 때마다 뭐 어떻습니까? 좋죠. 예. 편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가족들이 오면은 네. 생태 환경이 좋으니까 편하고 누구 이제 또 일부러 아침 일찍 왔어요. 아, 예. 이제 점심 때나 이때 오면은 또 주말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번잡하고 하니까 네. 또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기가 네. 또 뭡니까 개방을 안 했어요. 아, 예. 개방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 개방한 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편하게 네. 산책하고 점심 먹고 아, 귀가하려고 네. 왔습니다. 우리 따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아내 아드님. 네. 가족 나들이 참 좋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예. 네네,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사진 찍으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혹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서울서 왔어요. 서울에서 혼자 오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관광버스 타고 여기 네. 생태원형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 상태원에 사진을 찍으러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네. 지금 물딱도 보고. 예. 네네네. 아, 그렇군요. 오늘 뭐 광주에 오신 김에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시겠네요. 네, 양동시장 간다는데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무등산 북쪽에 넉넉하고 수려한 산세에다 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산과 물이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자연 풍광을 뽐내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에는 호수 생태원이 들어서 광주를 본격적인 호수 탐방 시대로 이끌어내는데도 인문호수 광주호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이곳 광주 호수 생태원은 주변의 가사문학관을 비롯 취가정, 식영정, 환벽당과 소세원 같은 가사문학과 조선시대 정원이 접하면서 호수와 인문학 정신이 어우러지는 그만의 특별함으로 빛나고 있다. 가을 광주호 호수는 이제는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한 번쯤 와서 시 한 수 읊조릴 만한 마음의 고향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호수 생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광주 호수생태원은요, 우리 무등산의 북쪽 지역에 있는 생태 보존 지역으로서 2006년도에 광주 호수생태원으로 이름을 짓고요. 이곳에 수생식물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어서 생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별매길. 앞으로 지금 이 안에 뭐 여러 개의 또 길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정겨운 이름의 테마길 여행과 힐링 공간. 광주호 생태공원은 불매길과 풀피리길, 가물치길, 돌밑길, 노을길 등 그 나름 길이 지닌 지역 정서를 담아서 테마길로 조성해 놓았다. 2017년 남북 정상들이 만났던 판문점 도보다리도 재현해 놓아 눈길을 사로잡는다.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이곳은 각종 희귀 동식물의 보고다. 생태공원의 상징물처럼 펼쳐진 버드나무를 비롯해 수목 60종 6만 5천 주, 화초류 70종 18만 본이 보호되고 있다. 이곳 생태원의 상징 왕버들과 호랑버들, 용버들, 갯버들은 그 자태가 생태원의 상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최근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담비, 하늘다람쥐 같은 희귀 동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으니 광주 생태계를 지키는 보루라 할 만하다. 생태공원과 인근한 한국 원림의 원형들. 생태공원 주변은 담양 고서면과 접하고 있다. 누각과 정자 그리고 원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국 가사문학과 어울려 정자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사문학과는 면의 이름을 남면에서 가사문학면으로 지명을 바꿀 정도로 지역민의 애착이 높다. 송순의 면안정가, 정철의 친필 유목집 등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찾는 이들에게 전통문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환벽당과 취가정, 식영정, 소세원 등은 옛 자밋한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이곳은 조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의 석학들이 교류하고 함께 수학하고 후학을 가르친 곳이니 시대의 사상과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과 문학의 교감 장소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 식영정. 식영정은 조선시대 정자 문화의 원류라 할 만하다. 식영정은 광주호 끝자락 별매라는 성산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골기와 팔각 지붕에 한 칸짜리 서재가 넓은 툇마루로 구성된 정자다. 우선 식영정은 아름드리 노송이 애워싸고 있다. 이 가을에 맞는 정철 선생님의 가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성산별곡을 네. 우리가 읊었잖아요. 송강정철이 가을에 어느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비소리인 줄 알고 동자승을 불러서 네. 밖에 한번 내다보거라. 내일 내가 먼 길을 가게 되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읊은 한시가 있습니다. 이게 산사야음이라고 밤중에 읊은 거거든요. 네. 가을에. 네. 그래서 소소낙목성하니 차긴 이소우라. 호승 출문간하니 월계 남계수라 하네. 이런 한시가 있어요. 이렇게 한자로 말하면 잘 못 알아먹죠. 네. 그런데 쓸쓸히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네. 착인 이소우라 착각을 했어요. 비가 오는 줄 알고. 그래서 동자승을 불러 호승 출문간 밖에 내다보거라 했더니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디에? 남쪽 시냇가 오동나무 위에 보름달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낙엽이 지는 소리가 마치 비소리 같이 요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송강의 한시가 있고요. 뭐니 해도 송강 정철은 그 우계성원하고 한석봉하고 1536년생들이 앉아서 시조를 푼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우계성원 집에 술 익었단 말 소리를 듣고서 제넘어 송곤농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친호아지질 타고 아이야 니 권농 계시냐 정자수 왔다 일러라 이러니까 우계성원이 말없은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그중에 병없은 몸이 분별 없이 늑사오니 이러니까 한석봉이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인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토다온다 아이야 박주 산채일망정 안주 없다 말고 내어라 이러면서 놀았답니다. 가사문학관 네 오셨는데 조금 전에 그 시를 한 가닥 하시는 거를 들으셨는데 어땠습니까? 그 예전 시대 그 멋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 예. 아무나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네. 네.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그쵸. 이거는 네. 진짜. 네. 굉장히 개탄 느낌입니다. 자, 뭐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왔습니다. 안양에서 또 저희는 대구에서 대구에서 왔어요. 오시고 네. 어떤 친구들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도 정말 멋있어요. 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바로 황조 호수를 바라다 보면은 하늘빛에 의해서 잔잔하게 불결치는 모습이 바로 은빛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 위에 바로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시경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네. 이 시경정은 아래에 있는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명령을 위해서 정자를 지어줬는데요. 네. 자, 시경정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에 성산별곡이라는 시비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송광 정철 선생을 아시죠? 네. 그분은 여기에 잠깐 머물면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가사로서 표현을 해놨는데 그때 지었던 곡이 바로 성산별곡입니다. 네. 한번 같이 가서 좀 네. 보실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기 시비가 있고요. 성산별곡은 시경정 정자에서 송강정철이 이곳의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로 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동 삼승지가 유명했어요. 시경정, 환벽당, 소세원이라고. 그런데 유독히 이 별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지금 이 지실에 있는 그러한 뒷산을 성산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그 벼랑이 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산별곡을 읊다 보면은 정말 500년 전에 이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을의 경치 중에 이런 경치를 성산별곡에 나온 것을 읊어보겠습니다. 네. 어동 서리다리 사경에 도다오니 천암만하기 낮은들 그러할까 호주 수정궁을 니라소 옮겨온고 은하를 건너뛰어 광안전에 올랐더니 짝맞은 늙은 솔 초대에 세워두고 그 아래 배를 띄어 가는 대로 터져두니 홍료와 백빈주 어느 사이 지나간데 환벽당 용우소의 배 앞에 닿는가 청강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이를 겨워 단적을 비껴보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께 나오나기 제깃을 바리고 반공에 소소 떨듯 소선적벽은 추치롤이 좋다하되 8월 15야를 못하 어찌 관한고 서문이 사고나고 물결이 채잔적에 하늘에 도단달이 소리에 올랐으니 잡다가 빠진 적선이 헌사할샤.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 시경정. 시경정은 조선시대 정자문화의 원류라 할 만하다. 시경정은 광주호 끝자락 멸매라는 성산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골기와 팔각 지붕에 한 칸짜리 서재가 넓은 툇마루로 구성된 정자다. 우선 시경정은 아름드리 노송이 에워싸고 있다. 시경정 입구 천년 노송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엄을 지니고 있다.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일 정도로 풍경이 빼어난 가을 시경정은 시대를 앞선 조상들의 안목에 놀랍기만 할 뿐이다. 송광정철은 시경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날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만큼만은 어찌 한 강산을 그처럼 낮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고하니 나시는고. 잔잔한 광주호 호수물이 시원스럽다. 솔직히 호수는 예전 정자를 오가던 분은 볼 수 없는 풍광이었다. 물과 바람, 산이 어울린 지금의 모습은 순전히 인위적이다. 시경정 뒤뜰로 돌아서면 배롱나무 노목 몇 그루가 예전에 흘렀다는 작은 강 자미탄의 옛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게 한다. 김덕령의 한이 서린 취가정. 가을 취가정은 이름하고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 술 한잔 취해 노래 부를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되려 조선의병 김덕령 장군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후손들이 세운 정자여서인지 왠지 쓸쓸하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김덕령이 취시가를 불렀다 해서 지은 곳이 이곳 취가정이다. 의병장 김덕령의 한이 서린 곳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날은 풍경에 탄성을 지르고 단지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일 뿐이다. 취가정에는 툇마루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서 있다. 그 모습이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가정 소나무는 김덕령의 한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듯 칼춤을 추고 있다. 운명적 만남이 있는 환벽당. 가을 환벽당에 서면 누구나 시 한 수 읊어진다. 때마침 광주 시티투어가 마련한 국악 한마당이 펼쳐져 찾는 이들을 감상에 적게 한다. 청아한 대금 소리가 무등산 자락에 울려 퍼지는가 하면 판소리 사랑가에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해준다. 환벽당은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광주 기념물 1호로 상징성을 지닌 건물이다. 고풍스런 기와담이 둘려져 있다. 조선시대 나주 목사 사촌 김윤재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후학을 키우던 곳이다. 송강 정철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니 한국 가사문학의 운명적 만남이 있는 곳이다.
환벽당 현판은 훗날 송시열이 이곳을 방문할 때 쓴 것이라고 한다. 환벽당 툇마루에 앉아보면 자미탄의 옛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성산별곡의 조대. 성산별곡은 정철이 1560년 명종 때 지은 가사문학의 진수다. 환벽당 입구에 나오는 큰 바위가 저 유명한 성산별곡에 낚시하기 좋은 곳, 즉 조대이다. 환벽당을 짓고 유유자적하던 김윤재가 송강 정철과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이곳 조대라는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낚시터인 셈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원림 소세원. 소세원은 양산보가 지은 조선시대 대표적 원림이다. 소세원은 약 1,400평 규모로 계곡을 낀 야트막한 야산에 조성되었다. 자, 서세원입니다. 네. 어떤 곳인가요? 지금 풍경은 봐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여기로 오셨어요. 예. 그 소세원은 우리 조선시대의 민간정원에서 가장 최고로 치고 있는 자연정원입니다. 네. 그리고 인공과 자연을 같이 겸해서 만든 정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인기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이죠. 네. 굉장히 오래된 정자도 보여요. 네네. 지금 현재 이게 정자로 보이시나요? 네네. 광풍 각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광풍각과 그다음 뒤쪽에 재월당 이렇게 두 개의 건물과 바로 앞에 있는 대봉대 이렇게 현재 세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12개 정도의 건물이 있었는데 정유질환이나 유교 사변을 해서 많이 소실되고 나서 현재는 이 두 개가 다시 증축돼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심에 광풍각이라는 정자를 짓고 위쪽 양지 바른 곳에 재월당이라는 사랑채를 배치해 이 집의 주인 노릇을 하게 했다. 흑돌담 밑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 이 개울에 인공적인 기술을 부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다. 자연과 사람의 솜씨가 어울려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소세원의 물은 돌과 담을 끼고 돌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 작은 웅덩이에 모였다가 작은 폭포가 돼 꽤 큰 연못을 이룬 뒤 또 다른 자연 세계로 떠난다. 우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소세원의 가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에 있다. 사람이 손기술을 넣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절묘한 조화가 소세원의 가치를 더한다. 이 가을 소세원은 부자유스러운 인간 세상에 죽비를 내려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예, 어디에서 오셨죠? 예, 저 광주 첨단에서 온. 네. 예. 어디 뭐 학생? 네, 학생. 네. 어디 학교? 광주 외국인 학교요. 광주 외국인 학교.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쪽 소세원이라는 곳은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자주 와봤어요. 네, 처음 오시는 분. 전 처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고 네. 여기 바로 공기도 좋고 예. 이쁘네요. 이뻐요? 네. 지금 이 정원이 500년 전 정원이라고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지금 타임머신 기계를 타고 500년 전으로 와 계신 거예요. 네. 1500년 때니까. 네. 네. 이곳에서 옛날 선비들이 어떻게 정원을 즐기며 살았는지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사문학과 정철의 고향 지실마을. 취가정에서 자미탄을 건너보면 성산, 장원봉, 효자봉, 연려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가운데 있는 마을이 송강, 정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실마을이다. 행정구역으로는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촌이다. 마을 곳곳이 고풍스런 돌담길로 둘러져 있어 이곳이 정철의 고향임을 알려준다. 지실마을은 송강이 바위나 연못 하나에도 이름을 지어놓을 정도니 한국 가사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전통을 잇기 위해 오늘도 박석기와 박동실 명창의 판소리의 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그러니 지실마을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가사와 판소리 음악이 접목되는 날도 기대해 본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고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힘든 세상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은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죠. 그런 어머니 품 같은 곳이 무등산 자락 광주 호수입니다. 언제나 광주호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인문과 자연의 만남이 있는 곳 광주 호수 생태원이 인문의 호수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을 시경정, 취가정, 환벽당, 소세원, 지실마을 담벼락을 돌다 보니 가을도 어지간히 깊었음을 알게 됩니다. 소세원 정원을 떠난 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난히 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인문학적 사색이 필요한 시대, 인문의 호수를 걷다 보면 불현듯 세상은 참 살만한 것임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젠 더욱 커지고 깊어져서 세상과 마주 앉고 싶네.